일본에서도 악명 높은 혐한파 인물이 방송에서 한국인 앞에서 헛소리를 했다가 호되게 당하며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린 이 일본인은 계속해서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펼치며 혐한을 해 일본인들이 창피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역사에서 가장 강한 인물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더욱 망신스러워졌습니다. 그가 어떤 망발을 일삼았으며 어떻게 팩트로 참교육당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라도 일본이 한국에 사과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겼다면 한국은 6.25도 없고 남북 분단도 없었다. 조선인은 지금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일본이 패배해서 조선인은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패배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망언인가 싶으실 텐데요. 이런 헛소리를 공공연하게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다케다 츠네야스입니다. 그는 일본의 방송인으로 방송 출연이나 유튜브를 통해 입만 열면 혐한 발언을 배설하는데요.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의 대구광역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그는 방송에서 한국의 의료 붕괴가 일어났다며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인구수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런 일본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라며 쇼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습게도 같은 해 12월 말 일본의 감염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목숨을 잃은 경우도 3,000건이 넘으면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인구수 대비 감염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케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뻔뻔스럽게 행동했죠. 다케다는 역사학 전공도 아닌데 주제넘게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거의 혐한인데 자료는 전부 인터넷에서 긁어 모은 혐한 자료뿐입니다. 한반도보다 일본이 먼저 벼농사를 지었고 그 당시 발전한 일본이 한반도로 건너가 철기 문화도 전파하고 한반도는 일본의 복속 국가였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엉터리 강의 내용은 일본의 고대 사학자가 들으면 혀를 찰 정도로 우스운 것입니다. 위안부 비난을 주력으로 삼는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위안부 동상을 보고도 잊지도 않은 것이라며 위안부 사실을 부정하는 헛짓을 하고 다니는가 하면 한국과 단교해야 하고 어쩌다 한국과 만나더라도 철저하게 무시해야 한다는 그는 굳이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한국에 와서 소녀상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케다가 배설한 혐한 발언 및 행동은 파도 끝이 없는데 내세우는 논리가 전부 앞뒤가 맞지 않고 치졸하기 짝이 없어 극우를 제외하면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이라도 그를 창피해합니다. 일본의 수치인 다케다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토론 자리에서 한국인 김경주 교수의 앞에서 헛소리를 내뱉은 바 있습니다. 어차피 방송이라 삐처리 되겠지만 한국은 쓰레기 같은 존재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됐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 뒤집어 엎었다. 한국은 위안부 강제 연행 등 일본인들이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씌운다 등 한국인 앞에서 막말을 해댔습니다. 여성 혐오 발언까지 즐기는 그는 이날 방송에서 남성 혐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 대상은 역시나 한국 남성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장대로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소녀들을 일본이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때 그 많던 한국 남자들은 다들 손가락이나 빨면서 그걸 보고만 있었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남자들은 다들 약골들이라 그랬던 거냐며 조롱했는데요. 다케다의 발언을 들은 진행자마저 폐륜적인 망언의 민망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김경주 교수는 삐처리 되겠지만 한마디 해도 되나? 당신 한 대 맞을래? 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겁을 집어먹은 다케다는 시선을 피하면서도 옹졸하게 한국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다친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케다의 발언이 도를 넘어 김경주 교수가 화내게 되었지만 멸치처럼 깡마른 일본 남자의 입에서 한국 남자들은 다 약골이냐는 말이 나온 것은 무척 우습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한국 남자들이 마냥 어려 보일 수는 있지만 2년의 군복무를 마친 한국 남자들에게 약골이라니 코웃음만 납니다. 다케다가 더욱 우스워지는 것은 일본 역사상 가장 강한 남자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사실인데요. 그의 이름은 오오야마 마스타치. 그는 한국의 전라북도 김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명은 최영희로 한국에서는 최배달이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하죠.
그의 일본 이름인 오오야마 마스타치에서 오오야마는 자신의 원래 성인 최를 파자하고 높다는 뜻의 원래 뜻을 살려 대산으로 지었고, 마스타치는 고대의 한반도나 한민족을 지칭하는 말로 널리 쓰이는 배달을 한자로 표기할 때 쓰는 배달과 일치합니다. 마음 깊이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인이었던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소위 도장배기를 하게 됩니다. 실전공수의 대가 사카하라, 일본의 닌자 미야노부오, 유도의 대가 니노 이글, 가라데 고수 유리 다스오, 검객 요마와 대결에 전부 승리했습니다. 명성이 높아진 그는 세계로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브라질, 중국, 태국 등의 무술 강호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영화 주인공 같은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총 200명의 무술인들과 대결을 펼쳐 200번 모두 승리하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니 실로 최배달은 1940년대, 1950년대 세계 최강의 파이터라 할 만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은 일본의 대표 무술인 가라데를 재탄생시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급진 가라데인데요. 기존 가라데는 상대방을 가격하기 전에 공격을 멈추는 방식인데, 이에 회의감을 느낀 최배달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존 가라데와는 다른 실전적 수련 형태와 최배달의 무도인으로서의 명성으로 인해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수련생들이 계속 늘어나 전 세계 수련생 수는 2,500명이 넘습니다. 급진 가라데의 시초인 최배달이 펼친 지상 최대의 대결은 일본 가라데 도장에서 펼쳤던 56대 2의 대결입니다. 관장에게 도전하기 위해 들렀는데 관장이 비겁하게도 뒤로 빠지며 60명의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60명을 모두 쓰러뜨리면 도전을 받아주겠다고 했죠. 불가능할 줄 알았지만 수십 명의 가라데 고수들이 최배달의 정권치기와 발차기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절반이 쓰러지자 관장은 바닥에 기름을 칠해 미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배달은 굴하지 않았고 천으로 발을 감싼 뒤 돌진했습니다. 그렇게 56명을 쓰러뜨렸을 무렵 관장이 무릎을 꿇고 항복했던 것이죠. 신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이지만 100% 실화입니다. 이렇게 일본 무술의 위상을 높여준 인물이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던 것입니다. 백전백승도 아닌 200전 200승의 세계 최강의 파이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힘으로 일본을 압도한 한국인이 또 등장했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은 방송인으로 알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예능감이 좋아 방송에 자주 나와 재밌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는 종합격투기 선수로 한국인 중 최초로 UFC에 진출하게 된 선수이자 UFC 한국인 최다승 선수입니다. 그런 그의 저력은 일본을 정복할 정도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격투기 시장은 매우 컸는데요. 일본에서 6연승 이후 일본 챔피언 하세가와 히데이코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일본 챔피언이라는 말로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챔피언은 김동현에게 맞아 넘어지고 또 맞고 밝히다가 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위협하거나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동현에게 붙잡힌 일본 챔피언이 얼굴을 연타로 얻어맞게 되자 심판이 몸을 날려 김동현을 저지할 정도였죠. UFC로 진출한 그는 세계의 쟁쟁한 격투기 선수들을 쓰러뜨렸고 전 세계에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UFC 웰터급에서 세계 랭킹 6위까지 올라간 바 있으며 오랫동안 랭킹 15위 안에 드는 실력을 과시했죠. 최배달의 시대에는 TV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라 그의 이야기가 신화처럼 전해져 내려올 뿐이었지만, 김동현의 경우 싸우는 것을 TV를 통해 볼 수 있었기에 일본인들이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주장할 수가 없었죠. 김동현의 경기 모습을 본 일본인들은 압도당해 나쁜 말은 하지도 못하고 동현 좋아해, 어떻게 봐도 동현의 승리다라며 아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약약강의 태도가 다소 우습긴 해도 어찌됐든 일본인들도 한국인의 강함을 인정했는데, 빼빼 말라서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이상한 낭설을 퍼뜨리는 것뿐인 일본 남자가 한국 남자들이 약해서 여자들을 지키지 못했나? 라며 한국 남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코웃음이 날 지경입니다. 혐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 아는 바도 많아야 하는데 다케다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몰랐을까요? 최배달이든 김동현이든 일본에서 매우 유명했던 인사들로 그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한국인의 우월함을 감추기 위해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는 것이 아주 투명합니다. 여성 교수의 말 한마디에도 당황하며 눈을 피하는 그가 과연 약골이라는 한국 남자들의 앞에 가서도 그렇게 나오는 대로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입으로 흥한 자는 입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입 조심하길 바랍니다.